오후 들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시장을 탈탈 털어보는 종목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요, 바로 반도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확인을 해봤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은 오늘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구역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네, 반도체는 뭐 한국 증시에서 없으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요즘 삼성전자는 못 가고 하이닉스만 쭉 가다가 오늘은 약간 반대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로 쪽은 2분기 실적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관련된 쪽에서는 아무래도 HBM과 또 그와 관련된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좋은 쪽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목들을 찾아나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이 구역 볼 때는 실적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반도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오늘 삼성전자가 좀 뒤늦게 오늘 일부 반영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이제 HBM이 매출이 50% 전분기 대비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HBM 매출이 발생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HBM 때문에 실적이 늘어났다라기보다는 레거시 반도체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서 2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았던 것이고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도 2분기 실적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AMD 쪽으로 해서 HBM을 납품을 좀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충분히 그 기대감을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비록 한 4% 가까운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SK하이닉스 대장주 역할을 계속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반도체는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는 시장을 주도해 나갈 정말 좋은 섹터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두 분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시청자분께서 환호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첫 번째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두 분의 종목 바로 월덱스 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월덱스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재료랑 또 부품 쪽이죠. 네, 요즘은 시장에서 보면은 재료 쪽이 좀 강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 회사도 충분히 부각받으면도 한데 참 느리게 간다 싶은데 거래만 붙게 되면은 변화가 나올 것이다.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월덱스 하게 되면 좀 오래됐죠. 전공정 쪽에 필수 들어가는 쪽에 실리콘 포커스 링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쿼츠 관련된 쪽들 모두 다 강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강점은 일단 실적 대비 쌉니다. 싼 거는 언제든지 반영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왜 실적 대비 수익성이 좋으냐라고 보게 되면 그 애프터 마켓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포 마켓은 한 단계 건너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에칭 장비 들어가는 쪽에 들어가는 거고, 애프터 마켓은 바로 제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마진이 없죠. 그러냐 바로 직납하다 보니까 마진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런 쪽에서 영업을 해오다 보니까 항상 수익성은 참 좋은데 뭐라고 못하는 회사, 이런 쪽의 대표적인 주자인데 여전히 이번에도 실적 흐름들을 양호할 걸로 보여주고 있고 그 실적은 바로 지금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 바로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2년 전부터죠. 실적 흐름들이 꾸준하게 좋아졌던 가장 큰 근거는 중국 쪽에서 의외로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열심히 반도체 자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쪽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매년 영업이익 보게 되면 500억, 600억, 700억, 이번엔 800억인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단계가 앞자리수가 바뀌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 성장세는 이상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올해 선행 PER 그 작년만 하더라도 5배입니다. 5배짜리 회사고 거기다가 올해 성장세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한 4배 정도밖에 안 될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지금 추세는 야금야금 가다가 빠르게 속도가 날 수 있겠다. 실적 발표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지난번 고점까지 나왔던 이제 월봉상의 그 고점대를 보게 되면 약 한
실적 그렇게 여전히 좋고 있는데 아직까지밖에 여기까지 못 왔어? 그러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목표가 28,000원대. 그래서 지난번 박스권의 고점권역까지는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보면서 그 정도를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9,500원으로 중요한 지지권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를 손절가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덱스 이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의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19,500원 제시해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이렇게 월덱스 같이 봐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엔 레이저 분야입니다. 네. 분야가 두 분이 갈리셨어요. 네. 일단은 사실은 뭐 조정이 나올 때 좀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올 때 뭐 다음 주에 초에 더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중에서 이오테크닉스가 최근에 상당히 좀 추세가 좀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얘기를 해드렸는데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좀 빠르게 안정세를 좀 띠고 있다는 거죠. 사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HBM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갈 때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낸드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DDR5, 낸드 이런 제품들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꼭 HBM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오테크닉스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DDR4, DDR5로 이렇게 넘어갈수록 낸드도 이제 하이엔드 제품으로 넘어갈수록 사실은 커팅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레이저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커팅 장비 관련해 가지고 이오테크닉스가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수요가 충분히 탄탄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HBM, 사실은 HBM 관련해서 이오테크닉스의 제품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없다 논란은 계속 있어요. 뭐 1년째 논란은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작년 10월 달, 11월 뭐 올 초 저항을 맞이했었던 자리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혹은 어제 같은 날도 큰 조정은 없어요. 그 얘기는 충분히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점 돌파가 성공을 한다라면 일단은 19만 원 정도까지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박스권이 약간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19만 원, 20만 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오텍스니스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덩달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설명 주셨고요. 하락장에도 큰 조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고점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안게 만드는 타이밍이네요. 목표가는 19만 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15만 5천 원 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구역 이렇게 돌아봤고요. 그럼 두 번째 구역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구역 바로 정책주입니다. 정책주라고 한다면 최근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고 또 그만큼 크게 상승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지금 따라붙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대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뭘 따라 붙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정책주는 한 번씩 다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조금 비싸기도 하다고 느껴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출산 관련된 쪽까지도 또 붙네요. 근데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보면은 한번 처음 시장에서 알려지고 그 다음에 시세가 날 때는 항상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점은 더 직전 고점을 못 넘어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짝하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걸 뛰어넘는 정책적인 변화가 뭐가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가 구체적인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돈을 얼마큼 태우느냐, 예산을 얼마큼 집어넣느냐라는 쪽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변화를 가지고 정책주에 대한 판단을 쌓는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가장 핫한 쪽은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들 이게 불거지고 있는 얘기인데
진행이 되면서 아직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과 아직까지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이걸 필두로 해서 앞으로 새 정부가 꾸려서 지금 아직 뭐 총리도 제대로 인선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과정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계속 더 구체화된 전략들이 나올 것이다. 정부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부터는 더 해볼 만한 종목들이 많겠죠. 하지만 이거를 가장 중요한 거는 뒤에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돈이 따라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런 흐름들 보고 앞으로 할 게 더 많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의 구체성 그리고 예산이 중요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정책주 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가장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큰 호재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도 정책일 수 있는 거고 추경, 경기 부양 이런 것도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제, 살림을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와 연관된 기업을 선택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지금 신정부잖아요. 원래 정책 기대주들은 연말 연초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음 연도에 어떤 정책으로 경제를 이끌어갈지를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예산도 편성되는 확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국내 사정상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전,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컨텐츠, AI 좋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약간 지금은 모멘텀 너무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겠지만 길게 본다라면 충분히 뭐 스테이블 코인, AI, 뭐 컨텐츠 이런 쪽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해주신 이야기 종합해 보면 결국 골자는 이건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그 선별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골라와 주셨을지 그 선택도 열어보겠습니다. 정책주 안에서 두 분의 선택은요. 바로 GNC 에너지 그리고 미스터블루였습니다. 두 분의 선택이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우선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이 GNC 에너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 종목 왜 오늘 골라주셨을까요? 네, G&C입니다. 예, 그리고 GNC 에너지인데요. 이 회사 관련된 쪽에서 AI 관련된 쪽이죠. 그쪽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도 데이터 센터를 강화시킬 거고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행 짓고 앞으로 더 2030년까지도 거의 CAGR로 연평균 성장률로 보게 되면은 거의 한 30%씩 성장할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핵심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회사들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GNC 에너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용 관련된 비상용 발전기 쪽에서는 거의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자고 요즘 보니까 수주도 해외 쪽에서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이 회사의 강점으로 이어지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비상 발전기는 데이터 센터 짓게 되면 당연히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발전 관련된 쪽에서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쪽들이 있습니다. 열 병합 발전 쪽 그리고 포스코 쪽에서 인수받았던 발전소도 있죠. 그러면서 해외 쪽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쪽까지 바이오가스 발전까지 산업의 구조를 넓혀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쪽들도 지금 연료전지 환경설비 관련된 쪽들도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지금 정부 구조에 딱 맞는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돈은 기존의 발전 사업 그리고 또 성장 동력은 발전 비상 발전기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간다. 그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일단 지금 시총이 5천억대까지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행 PR은 10배입니다. 그러면 비싸다고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는 구조로 나왔을 때 앞으로 그러면 성장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겠느냐? 아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추세적인 흐름들 그대로 타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자리 정도쯤 그러니까 약간 눌림목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부터 약간 흔들리게 되면은 한 31,500원 정도쯤엔 딱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쯤의 안쪽에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 갖고 눌림목 대응해봐도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지난 고점대 넘어서 지금 여기서 3만 원대다 보니까 약간 한 20% 더 올려도 시총이 한 6천억
한 6,500억 정도쯤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가 안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4만 원대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셔도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난번 고점대가 이탈하는 쪽들 3만 500원 정도쯤 보고 거기 이탈하게 되면 다시 전략을 세우겠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상발전기 시장의 점유율 70%에 달하는 강력한 기업입니다.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비싸지 않다는 말씀 주셨고요. 매수 밴드 상당히 구체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31,500원 정도에서 진입 한번 노려보시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500원 잡아드립니다. 자, 여기에 맞서는 종목은 미스터 블루였습니다. 완전히 또 다른 섹터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네. 완전 웹툰이나 또 웹소설 쪽이죠? 네. 미스터 블루를 이제 가지고 나온 것은 데몬헌터 때문입니다. 네. 데몬헌터가 어마어마한 K-팝 데몬헌터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왜 웹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오늘 쌈지엔터도 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약간 애니메이션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K-팝 이 데몬 헌터스를 본 사람들이 상당히 좋게 반응이 나온다라면 또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겠죠. 근데 다른 영상들이 아직까지는 좀 유아용, 영유아용 제품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한국 하면 또 웹툰 아니야? 하면서 또 웹툰으로 또 시장이 저는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존에는 어떤 아티스트, 가수라든지 혹은 그 영화 뭐 이런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 실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약했었던 애니메이션 쪽도 뭐 상당히 좀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다시 또 웹툰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도 문화 콘텐츠 쪽으로 해서 웹툰, 게임, 뭐 콘텐츠 쪽으로 해서 51조인가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투자를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발언들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K-팝 데모 헌터스 같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 뭐 상당히 인기가 끄는데 이런 정책을 우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정부에서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저는 또 웹툰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웹툰 게임에 대한 인식,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성장 산업이다, 좋은 산업이라는 걸 알면서도 약간 정부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게임 하면 뭐 사행성 산업, 뭐 게임 한다, 뭐 중독이다, 마약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다는 걸 감안한다면, 전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급등락은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고점에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거에 저는 상당히 의미를 줄 수 있고요. 그래서 1,650원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손절가를 짧게 놓고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 번 정도는 분할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 챙겨와 주셨고요. K-팝 데몬 헌터스 인기 정말 뜨겁습니다. 목표가 2,500원 그리고 손절가 1,650원 봐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구역까지 봐봤고요. 마지막 구역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마지막 구역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원전이 마지막 구역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종목은 두 분의 선택 또 어떻게 갈렸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화 PSC 그리고 세아 베스틸 지주입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가져와 주신 이유는 또 뭘까요? 네, 아주 생소하신 종목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업력은 한 거의 꽤 오래됐던 회사 중에 하나고, 근데 약점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는 언제든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쪽이고요. 이 회사는 국내 건설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건설사 현대건설만 가느냐? 이 회사는 직접 원전건설 핵심 원자로 건설에 시공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거 관련돼서는 충분히 지금 부각을 받아도 되는데 그리고 싸고 좋은데 반응이 못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쪽이다 보니까 원자로 건설 경험과 함께 또 민간 발전소 관련된 경상 정비 쪽에서는 거의 선도 분야를 갖고 있는데 그런 쪽도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는 지금 최근에 레벨업 되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밸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PR 5배도 안 됩니다. 4.9배 나오고 있는데 올해 실적까지도 감안한다.
여전히 꾸준한 실적이기 때문에 크게 한 번도 적자 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 쪽에서 변화. 그리고 또 PBR로 보게 되면 0.5배 수준. 아주 저평가죠. 배당까지 4.2%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참 가치 투자하기에 딱 적합한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한번 부각 받은 뒤에 거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자리 쪽에서 어떤 눌림목점이 완성되는 자리들 점에는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거래만 붙게 되면 다음으로 레벨업 된다라고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따라서 일단 지금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 넘어가는 4만 원대 가게 돼도 지금 시총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천억도 안 되는 시총이다 보니까 뭐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 없다는 쪽에서 한 4만 원대까지 목표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화 PSC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 자, 여기에 맞서는 종목은 세아 베스틸 지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앞선 종목이 원전 건설 쪽이었다면 이쪽은 폐기물 처리 쪽입니다. 네. 챙겨주신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원전 해체하면은 건물만 없애나요? 그 아니죠. 안에 있는 걸 다 폐기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거는 우리가 이제 가끔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갔다 온 그 장갑 같은 거 다 폐기하잖아요. 그 폐기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뭐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두꺼운 콘크리트로 처리를 하거나 특히 이제 폐 연료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하게 처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아 베스트 지주가 그 폐 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걸로 해서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라는 게 이게 뭐 그 우리가 아파트 재개발할 때 한 몇 달 안에 부시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지가 된 지가 8년이 넘었고 이제부터 이제 해체가 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원전 해체를 준비하고 있는 대기 중에 있는 규모가 500조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성과를 보여줬을 때 그 레퍼런스로 앞으로 더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전 해체 관련돼서는 세아베스텔 지주가 저는 가장 큰 앞으로 봤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주사죠. 그래서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덜 반영이 됐었어요. 덜 반영되다가 최근에 다시 상법 개정에 세아베스텔 지주가 좀 덜 올라왔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 사실 오늘 원전주들이 아침에 좀 올라왔다가 물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 것도 있지만 그 와중에 세아베스텔 지주는 오히려 상승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아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해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SMR이든 뭐든 원전을 새로 짓잖아요. 새로 짓게 되면 거기서 사용한 연료를 결국에는 또 몇 년 뒤에 또 일부라도 폐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성장성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5,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35,000원이 어디냐면은 2021년에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가격의 고점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어떤 주가 상승, 회복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1차 목표가 35,000원 잡았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았어요. 요즘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3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번 손절가 짧게 잡아놓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 특히 3만 원은 지난 6월 25일 급등했었던 마감 가격이 3만 100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 않으면 조금 다음 주에 중에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해체 성공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이 종목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짧게 3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오늘 구역에 대해서 함께 수사를 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늘 시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장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이 시간 또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네, 그냥 오후엔 뭐 놀러 가시죠. 지금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들이 아니다 네. 보니까 급하게 올랐고 그거 매물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6월 말이다 보니까 지금 올해 그래도 상반기에 좀 돈 좀 벌었어라고 하게 되면 여행 휴가 갈 준비 약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굳이 여기서
공격적으로 대응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6월달 끝나고 7월달부터 이제 나오던 새로운 하반기 변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줄 것 같고요. 시장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적극 대응보다는 약간의 여유를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본부장님은 오후 시장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조금은 현금을 좀 챙겨놓자.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만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거든요. 근데 6월 13일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은 현선불 다 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왔지만 외국인이 매도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까지는 조금 관망한 자세, 그러면서 좀 시장의 방향을 보면서 종목을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금 비중 어느 정도 늘려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